하려고 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더 많이 구부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나 뭐 이렇게 척추 쪽으로 더 안 좋아지고 변형도 오고 키도 안 클까봐 걱정이 되고. 찬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늘 허리가 굽고 곧게 펴고 있는 게 힘들다는 찬이. 엄마의 걱정대로 척추 측만증은 아닌지 혹은 허리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척추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와 전문의의 검진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찬이,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한쪽이 좀 처진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좀 반드시 앉으라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이 많이 좀 굽어있고, 머리 감을 때도 보면은 머리를 숙이려 해도 잘 못 숙이고. 얘도 지금 척추 모양은 뼈는 정상이에요. 다 네. 정상인데요. 네. 허리 뼈나 이런 데 문제 없어요. 뭐 측만증 이런 거 아니고 네. 얘가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네. 이제 어리니까 발달을 안 해서 약해서 그런 거니까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을 알려줄 테니까 네. 집에서 그 운동 시키세요. 하루에 한 20분씩 한 2번 정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더 좋게 뭐 더 도움 주려면 수영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근력이나 근육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경제적인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골격 근육 발달되면 다 정상적인 자세가 돼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먼저 상체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복부에 힘꽉 주고 상체 반만 일으키세요. 자, 배꼽 보고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은 엉덩이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허리 힘 준 다음에 한쪽 다리 앞으로 뻗기. 허리 힘으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옆구리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보세요. 이번엔 뒷몸 일으켜 버티기입니다. 허리의 근육 강화와 복부의 스트레칭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마지막 동작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서로 반대쪽 팔다리를 곧게 뻗고 10초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둘, 셋, 내려주고. 조금 힘들었어요.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등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 네.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또 보내주신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저 정도면은 척추 측만증 아니야 하고 저도 좀 약간 겁을 먹었는데 일단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보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볼 때는 되게 심해 보였거든요. 네, 제가 저런 정상인 애들 볼 기회는 많지 않죠. 저는 이제 주로 환자를 보니까, 측만증 환자들을 보니까. 근데 쟤를 진찰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얼굴이 갸름한 애도 있고 넓적한 애도 있지 않습니까? 다 정상 범위 내에서 갸름하고 넓적한 건데 마치 좀 넓다라고 이게 병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것처럼 등도 이렇게 덜 구부정한 애가 많이 구부정한 애가 있는데 이게 다 정상 범위 내 애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꼽추같이 많이 구부정하다면 병이지만 근데 정상 범위에서 조금 친구들보다 많이 굽었다라고 엄마는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휜 거는 운동을 하거나 또 성장하는 과정에 많이 좋아집니다. 근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뭐 제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이게 평소에 생활에서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남편한테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투사한다 그러죠. 자녀 문제로. 자녀의 어떤 문제, 뭐 공부 문제, 여러 문제. 근데 많은 분들이 척추 문제로 투사를 해가지고 너 자세 똑바로 해라, 뭐 해라 하면서 불안해하는데 진짜 막 불안해하는데 이게 자녀들 정신 건강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되게 대개 자녀들은 문제 없습니다. 엄마가 문제. 우리 어렸을 때도 똑바로 앉아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귀에 따가도록 들었는데 아마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 저 옆에서 선생님을 뵈면서요. 선생님은 정말 허리 건강이 어떠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자세도 약간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좀 들어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이렇게 너무 좀 버르장머리 없게 보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허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러면 직접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받아보시고 그러시나요? 아이, 스님들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참 겁이 나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세가 약간 그 불균형 상태 고를 때 말이죠. 운동이나 바른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좀 많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자세의 불균형은 우선 지금 금방 그 VCR로 보셨듯이 이렇게 구부정한 거 네. 이런 애들은 그 운동을 통해서 뭐 수영이라든가 뭐 네. 배영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운동 안 해도 커지면서 다 좋아집니다. 커지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옆으로 휜 거. 네. 측만증이라는 거는 이게 뼈의 구조적인 모양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네. 경한 각도도 이거는 사실은 운동으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대다수의 그 자세 문제, 뭐 이런 구부정한 문제 이런 거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네.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이게 굳어질까봐. 그렇죠. 계속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될까 봐. 거거든요. 아, 애들은 굉장히 유연해가지고요. 아이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허리가 좀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야 허리를 쫙 펴고 이렇게 하고 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운동을 시키는 걸로 생각해 보면 허리 뼈에 반듯한 거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가 봐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뭐 나는 뼈를 좀 강하게 하고 싶다. 네. 뭐 골다공증 있는 노인분들이 네. 나는 지금부터 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는다고 강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네. 뼈를 반듯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옆에 네.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선생님 정말 척추 측만증이다라는 걸 의심해 보려면 네. 어느 정도로 심해야 이게 척추 측만증이 되는 건가요? 척추 측만증 그냥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냥 조금만 애가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도 각도가 휘어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측만증 진단을 받죠. 그래서 측만증을 진단하려면 반드시 똑바로 서서 네. 척추 전체를 한 목부터 이 골반까지 똑바로 쓴 상태에서 애한테 똑바로 서라 그렇게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휜 각도가 뭐 많이 휠 수도 있고 적게 휠 수도 있는데 이 휜 각도가 10도 이상, 그 10도란 각도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10도 네. 이상 휜 경우에만 측만증이라고 그러고 또 10도 플러스 또 한 가지 기준이 척추뼈가 뭐 회전 변형이 된다든가 모양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는 10도 이상 휘었을 때 그러면 7도 휘었을 때 5도 휘었을 때도 측만증이냐. 일반적으로 측만증의 기준은 교과서적인 기준은 10도입니다. 네, 정상 범위에는 드는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셔라. 10도 미만은 측만증이라는 네. 진단 자체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척추 측만증 흔한 질환인가요, 이게? 측만증이 얼만큼 흔한가 그 네. 빈도 의학적으로 유병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측만증의 빈도는 어느 나라나 인종이나 관계없이 뭐 우리나라, 중국, 스웨덴, 일본, 미국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이 측만증 빈도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나라들인데 이 빈도는 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 가서 네. 중학교에 가서 1000명 학생들 다 나와라 그래서 측만증 검진을 하게 되면 2% 그러니까 20명의 학생들이 10도 이상 휘어 있는 측만증입니다. 네. 20도 이상 휜 거, 30도 이상 휜 건 그것보다 훨씬 더 드물죠. 그렇죠. 근데 10도 이상 휜 게 20명인데 문제는 학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은 측만증이라고 잠정 진단, 가진단 내려지는 게 보통 6배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이 진짜 환자인데 120명이 내려지니까 그 차이 100명은 사실은 되게 억울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통지서가 오죠. 귀대개 자녀가 측만증으로 가진단됐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뭐 도장 받고 오십시오.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날부터 인터넷 두들겨 보면은 무슨 뭐 측만증 되게 무섭죠. 뭐 심폐기능장애 뭐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다가 정작 이제 가서 엑스레이 찍고 괜찮다라고 100명은 판정이 되면은 끝인데 네.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측만증 가진단 받고 나중에 괜찮다라고 된 애들이 해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떤 애들은 요통을 호소한 애도 호소도 있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학교 검진이 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라는 게 좋은 것이냐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어떤 건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측만증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1983년부터 학교 검진을 못 하겠습니다. 네, 측만증에 오히려요. 대해서는. 네. 캐나다도 그 입장을 따랐고 미국도 한 23개 주에서 하다가 50개 주 가운데 최근에 21개 주로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학교 검진 안 하면은 뭐 교장 선생님이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에게 걱정